언바이어스드 테스트 그리고 인베리언스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 텐데, 언바이어스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있잖아, 원래 우리가 그 UMP 알지? 카닌 루빈, 그 다음에 뭐 MP 렘마 해가지고 그 컴포짓일 때, 그 다음에 요거 컴포짓 요건 이제 한 방향 컴포짓일 때, 요건 이제 심플일 때 이제 그 여기선 UMP, 여기선 MP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앞에서 배운 거였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H0에서는 심플, H1에서는 이게 아니다, 세타는 뭐 세타0다, 세타는 세타0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UMP 테스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UMP 사이즈 알파 테스트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사이즈 알파 테스트가 존재할 수가 없어. UMP 레벨 알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 UMP 레벨 알파는 불가능해. 그러면 대신에 UMP 테스트를 하고 싶긴 해. 어디서? UMP, 그러니까 이 클래스 자체를 언바이어스드로 이제 축약을 시키는 거야. 언바이어스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겠지. 레벨 알파 있으면 이 중에 언바이어스드만 모아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그 UMP 테스트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설이, 이렇게 그 대립 가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 투사이드 테스트에서는 UMP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전체 클래스 자체, 그러니까 UMP가 어디서 대장이냐, 언바이어스들 중에 대장이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UMP라는 걸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UMP 레벨 알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서 하는 논리 전개가 있으면, 논리 전개가 뭐냐면 알파 시밀러 테스트라는 게 있어. 알파 시밀러 테스트, 그리고 언바이어스 테스트가 이렇게 있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있잖아, 왜 자꾸 이렇게 뜨냐 이게, 밑으로. 만약에 알파 시밀러에서 UMP인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언바이어스드에서도 UMP겠지. 알파 시밀러에서 UMP인데 언바이어스드에서 당연히 UMP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셋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 언바이어스드가 알파 시밀러 안에 이렇게 속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베타 세타가 컨티뉴스 for all 세타일 때, 요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일 때는 사실 그 뭐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값에서는 베타 세타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언바이어스 테스트 이 정의가 요거잖아. 이렇게 되네. 바운더리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운더리에서 알파인 테스트만 얘기를 하는 게 알파 시밀러 테스트라고 합니다. 바운더리에서 파워 펑션이 밸류가 알파인 그런 테스트를 알파 시밀러라고 해. 그래서 알파 시밀러가 언바이어스드 테스트보다 좀 더 이제 이렇게 큰 셋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UMP인데 알파에서 힘이 가장 센 애를 모으게 되면, 만약에 이 베타 세타가 컨티뉴스 하다면 그때는 이 UMP는 UMP 언바이어스 테스트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UMP U 테스트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냐고, UMP 알파 테스트를 설계를 하면 UMP 언바이어스 테스트가 되겠네. automatically 하게. 근데 언제? 베타 세타가 당연히 컨티뉴스를 알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테스트를 설계를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양측 검증에서 당연히 UMP U만 찾을 수 있으니까 양측 검증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어떤 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1부터 Xn이 이런 문제에서 뭐 세타가 막 어떤 분포의 파라미터일 때 이제 이렇게 가설이 세팅이 될 텐데, 문제는 이 분포 자체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여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쓸 이 디어럼 같은 걸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시밀러에서 당연하게도 이 알파 시밀러기 때문에 세타 제로를 넣었을 때, 세타 제로가 바운더리 값이 세타 제로가 되잖아. 세타 제로의 값이 알파여야 하고, 알파 시밀러 테스트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뭐 하면은 여기서 이제 0이 된다라는 걸 해서 막 쭉쭉쭉쭉쭉 구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UMP 언바이어스 테스트
증명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기본되고요. 이렇게 기본되고 이렇게 생긴 테스트 펑션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테스트는 UMP 언바이어스 테스트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K랑 감마라는 값은 요 식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식은 하나, 두 개, 값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지. 감마 1, 감마 2, 키 1, 키 2 이렇게. 식은 네 개고 이건 이건 두 개니까 좀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컨티뉴스 케이스일 땐 당연히 이제 이 중간 값이 없어지게 될 것이 되겠지. 그래서 컨티뉴스일 때는 이제 이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tx가 뭐냐면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 그 위에 이제 엮인 값 있잖아. 익스포넨셜 패밀리 우리 그 막 했을 때 여기 세타랑 익스포넨셜 안에 세타랑 엮여 있는 얘를 이제 tx라고 해요. 뭐 보통 뭐 시그마 xi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시그마 xi랑 그 테스트 펑션 px를 곱한 a expectation. 근데 이때 그 파라미터는 널 컴포넌트 널 스페이스에서의 파라미터이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이게 알파라고 했는데 마치 EXY는 EXY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독립을 X랑 Y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독립이 될 때는 X랑 Y가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왔을 때만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주고 요걸 풀어주면은 아까 얘기한 감마 I 그 다음에 KI I는 1부터 2까지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자 그래서 이 ph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과 감마 i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tx랑 phi x가 곱해져 버리게 되면 얘는 항상 tx 그 다음에 감마 tx 그 다음에 0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들만 나오는 어떤 이런 트라이노미얼한 그런 느낌으로 돼버리는 거고 디스크리시 경우에는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케이터처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컨티뉴스 케이스에서는 감마 i가 없어지니까 그냥 tx가 되거나 또는 0이 되거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컨티뉴스 케이스부터 얘기를 해줄게. if x가 0인 그런 x가 어떤 뭐 s라는 구간에 속해 있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이때 x가 s에 속해 있을 때 그 px tx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뭐지 sc라는 공간에 속해 있을 때 테스트 펑션이 1이 된다면 a 더하기는 빼고 x가 sc일 때 t p는 s가 sc에 x가 속할 때 그냥 t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대값이니까 여기 fx가 들어갈 거고 tx에다가 fx dx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그냥 기대값이 된다. 그래서 기대값을 되게 좀 심플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컨티뉴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기대값은 얘가 1인 이런 구간에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는 요거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더해줄 수가 있지. 사실 감마 1, 감마 2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직접 이렇게 밑으로 풀어서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베리언트 테스트라는 게 있어. 이게 인베리언트가 되게 좀 복잡한 개념. 사실 수업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가설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 이 가설에서 막 x가 뭐 x1부터 xn이 어떤 분포에서 나왔다 뭐 막 여기서 이 분포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파퓰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x가 F0라는 파퓰레이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x가 아니다. 이 F0라는 이런 PDF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규분포에서 왔다? 아니 정규분포 아니다. 카이 제곱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x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파퓰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G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G랑 그 다음에
G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G바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파라미터만 들어갈 수 있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가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G라는 거는 안에 샘플 스페이스 요원소, 즉 랜덤 베리어블 X가 들어가게 되고, 요건 똑같이 X제곱. 변환해 주는 건 똑같은데 얘들이 그래서 원투원으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들어가면 X제곱, 여기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세타 제곱,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H0랑 H1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 뭐 세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분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여기서 X에 대해서 어쨌든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근데 누가 이제 GX라는 걸 들고 왔어. 내가 가지고 왔어. X 제곱이라는 애를 가지고 왔어, 내가. 그래서 이 X 제곱에 대해서도 가설이 만약에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X가 뭐 F0에 속한다는 말은 완전히 if and only if로 X 제곱이 그치, X 제곱이 뭐 X 제곱으로 변환했을 때도 어쨌든 H0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H0랑 H1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X가 있고 X의 트랜스포메이션, G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한 X'이라는 애가 있을 때 H0가 뭐 X가 뭐 F0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X'이 다시 뭐 어떤 걸 한다 했을 때 요게 이제 결국 똑같은 말이 되게 된다면, 그때 이 프로블럼 자체가 인베리언트하다. 이건 G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그런 프로블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된 테스트가 있겠지. 그 테스트 역시 만약에 phi x가 phi gx라면 그때는 이 테스트까지 인베리언트하다. 그래서 프로블럼이 인베리언트,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인베리언트,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봅시다. xi가 유니폼 0, 1, 그 다음 h1은 아니야, xi는 p1x 또는 p2x에서 나왔어. p1x는 fx고 p2x는 f1-x야. 당연히 이 f라는 거는 0, 1에서 알고 있는 덴시티, 여기서 x는 뭐 어떤 분포는 모르지만 0과 1 사이에서 뽑혔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유니폼에서 했다. 아니 누구는 일단 유니폼 아니고 얘 또는 얘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포터시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떤 G라는 변환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게. X'을 1-X라고 해. 그러니까 X가 유니폼을 따르면 1-X 역시 X' 역시 유니폼 0, 1을 따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뭐야? 이 프로블럼은 인베리언트 하겠네. H1도 한번 살펴봅시다. X'도 봤을 때 요것도 이제 이것 또는 이거니까 똑같이 이것 또는 이게 돼가지고 이 프로블럼 자체는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베리언트한 테스트를 한번 봅시다. 인베리언트한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펑션 px를 우리가 지금부터 잡을 건데, 인베리언트 하려면 요걸 만족을 해야겠지. 주어진 상황에서 이 변화는 요렇게 이제 X'은 1-X 뭐 이렇게 된 이제 이런 변환일 테니까. 그래서 이 파워를 볼 거야. expectation of 이 P1에서 이 파워를 볼 건데, 파워를 봤어. 이 파워 이거 있지. 근데 이거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이 px 자체가 phi-x랑 같이. 그래서 요거랑 같게 돼요. 그치? px는 이 양변 expectation 취한 거잖아. 그래서 요걸 봤더니 이거랑 똑같네라는 거지. 이게 여기서 그 1-x 집어넣으면 요게 되니까 다시 이제 P2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요거랑 요게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실 컴포짓이었거든. 요거 또는 요거니까. 근데 요걸 이제 하나로 압축을 딱 하고 시킬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가설을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P 바라는 게 뭐냐면 2분의 1 P1 더하기 2분의 1 P2야. 이렇게 해도 이제 파워는 뭐 변함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 솔직히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원서를 봤더니
사실 뭐 엄청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설명자체를 스킵해서 문제를 안 낼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심플 대 심플로 바꿔줬으니까 nplem만 쓸 수 있겠지. nplem만은 그냥 여기 h0에서 1 라이클리후드 분모에 1 넣어주고 유니폼이니까 pdf 조인트 곱한 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잖아. 그래서 1분이 그냥 뭐 p 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1이고 0이고 이렇게 설계한 이런 테스트는 UMP 테스트가 된다. 바이 네이먼 피어슨 렘마가 되는데 여기서 뭐 사이즈 같은 것도 안 잡았고 뭐 인베리언트 테스트로 갑자기 넘어간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맥센스하지 않긴 한데 또 뭐 일단 어쨌든 인베리언트에 대한 개념만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